2021년 7월 6일 화요일 7월 6일 화요일 아침 7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기록을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정청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그 강의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다 듣지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들었는데, 그분이 강의가 또 상당히 또 유익한 점이 있네요. 손흥민이라고,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데 왜 축구를 잘하는지 아느냐 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결국 가서 이제 손흥민이가 자기 같은 이제 그 동료들한테 자기가 이제 그 패스를 많이 해준대요. 패스를 많이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득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준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고맙잖아요. 고마우니까 또 손흥민한테 또 공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넣더라. 결국 한 사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 성격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성격이 평상시에 이제 성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마구 불편해 질리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잘해 주려고 하면은 자기가 잘 된다 막 그런 뜻도 되겠네요.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잘 되게끔 이렇게 하니까 자기한테 공이 또 오더라 이거지. 주는 만큼 또 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골을 많이 넣는다. 대충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 기업가 이런 걸 내가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뭐 사업이 이제 부도로 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쓰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하고 인연을 맺었던 분들한테 이렇게 뭐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점을 진심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죽고 나면 뭐 그 사람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게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뭐 은행한테도 이야기하고 일단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정말 뭐 부도 직전에 가니까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 마감 보기간에는 갚아야 되고 갚지 않으면은 이제 공면 처분이 된다거나 아마 그래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금융계 인사라든지 기타 뭐 자기 처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죽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 시간이 가니까 여하튼 결국 그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그 대출 연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은 상당히 큰 부자인가 봐요. 13조 재산이 그 정도 있다 그러니. 그래서 남을 잘 되게 하고 자기가 착하게 살면은 잘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공이 있으면은 남한테 이제 돌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기다마 담을 만한 이야기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죠. 내가요 직장에서 한 직원이 한 5, 60명 되는데 요즘 상당히 또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회사가 발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데 한 60명, 한 5, 60명 돼요. 50명 넘은지는 제법 되는데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2사람 있어요. 마음을 완전히 터놓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걸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2사람 정도예요. 어제 그 마침 그 2사람이 마침 옆에 있고 또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엄청 싫어하는 분은 막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있는 데서는 허경영의 히읗도 발음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 딱 있으면은 말을 입을 딱 닫아버리고 자꾸로 차버리고
암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합니다. 꼭 뭐 한다면은 뭐 일기 이야기나 말이야. 비 오는 거. 이런 거하고는 정치 이야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뭐, 영 관계 없는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 있어도 해도 별 입장이 없는데, 정치 같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 있을 때는 하지 않아요. 안 하는데, 마치 내하고 조금 대화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뭐 윤석열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 뭐라더라고.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그 사람은 이런 계통이 아주 인류 기술자입니다. 그래, 뭐, 자기는 뭐, 윤석열에 대해서 내가 뭐 같이 뭐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나 윤석열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대선 지지율 뭐, 현재 뭐, 야권에서는 아직까지는 1위니까, 안 괜찮겠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윤석열이가 그 자기 처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김건희고 개명하기 전에는 그 명신이었어요. 명신. 그리고 자기 처의 어머니가 최은순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팩트는 김명신과 그러니까 윤석열의 처와 그 장모 최은순으로 인해가지고 그 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리고 진짜 그 최고급 차를 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알거지가 된 사람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있다. 지금 현재도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몇십 명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정대택이라고 하는 분은 내가 가만 그 사람 정대택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럼 나도 이제 나이가 원래 66세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도 내가 살아온 내역에 대해서 내 진솔한 이야기를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개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야기를 해도 완전하게 이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무언가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하고 정대택 씨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제 심리를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거든요. 보면은 그 사람이 진심이 무언가를 내가 알 수가 있다고. 근데 정대택이라고 하는 분도 뭐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뭐 부족한 부분 이게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뭔가 돈의 욕심을 좀 낸 것은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욕심을 냈으니까 뭔가 송사의 문제 송사로 들어가고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법원에 왔다 갔다 한다는 이 자체가 또 그리고 그 사건을 인해서 실형도 살고 벌금도 1,000만 원 내고 계속 지금도 송사에 끌리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선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또 합법적으로 이제 그러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과에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꼬인 거라고. 꼬였는데, 하여튼 그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했다. 고통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정대택 씨 외에 또 있다고. 그분 이름이 김두봉 씨인가. 그분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죠. 옛날 이름은 김명신인데 이분이 살아온 내역을 쭉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한 사람만 듣지 않아요. 크로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다각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가로 세로 뭐
좌로 우로 옆으로 앞으로 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그 판단이 나와요. 판단이 나올 때에 조금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나는 상당히 늦었죠. 나는 이 우리나라의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 엄청 많아요. 많은데 나는 이 정보를 최근에 알았다. 최근에 알았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방송은 작년 10월 달부터 있었는데 아마 10개월이 지났잖아요. 나는 10개월 동안에 한 100만 명 정도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100만 명? 100만 명은 안 될지 모르겠네요. 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데 나는 그 최근에 봤지. 어제 며칠 전에 봤어요. 나는 뭐 그쯤 하더라도 윤석열 하면은 뭐 정의의 화신, 법의 어떤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는 그 공정한 어떤 법조인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지. 하도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기타 딴 분들이 그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윤석열이 간내고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 타이어에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런 거 많이 느낀다. 나는 자전거를 한 50년 정도 탔기 때문에 오늘도 자전거 타고 출근했습니다. 우산 쏘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근. 비가 오늘 많이 왔잖아요. 지금도 엄청 오는데 얼마든지 타고 올 수 있어요. 한 손으로는 우산 쓰고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하여튼 자전거를 엄청 탔습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자전거 빵꾸가 많이 나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빵꾸가 아주 약하게 나거든요. 약하게 나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한 10시간이나 지나면은 푹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2, 3일, 3, 4일까지도 가요. 아주 약하게 빵꾸가 나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바람이 빠졌나 빵꾸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조사해 보면은 그게 나오죠. 빵꾸다. 구멍이 3개 뚫리면은 바로 빠지는데 못이나 이런 데 찔리버리면 금방 못 빠지지만은 아주 약한 그 바늘 구멍보다 약한 그런 구멍이 나 있다고. 그런 거는 한 10시간, 뭐 48시간까지도 가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지도가 그럴 것 같아요. 바람은 이미 빠진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걸 아는데, 그래 보면, 이거, 윤석열 씨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행위를 했고, 처가에 자기 처나 자기 장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밝혀놨으니까,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질은 떨어질 것 같고 아마 소멸될 것 같습니다. 허경영 총장께서 말씀한 그대로예요. 일시적으로 인기가 올라갔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 지나면 꺼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 또 퇴근하면서 말이에요. 사상역 앞에 뭐 7,000원 삼계탕 집이 있다 이래서 한번 식사를 해볼까 싶어서 가봤더만은 와 이거 내가 참 놀랐습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삼계탕도 숱하게 먹었지. 숱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삼계탕은 처음 봤네. 내가 주로 많이 가기는 이제 중앙동 보면 대궁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많이 자주 갔어요. 거기는 일본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워요. 지금도 가면 아마 13,000원 정도 할 거예요. 뭐 그런데 진짜 좀 자주 갔었지. 회사가 그 당시 옆에 있고 이랬을 때. 그런데 이제 삼계탕을 쭉 생각하고 갔더만은 7,000원짜리는 뭐 어떻는가 싶어서 갔더만은 이거는 무슨 뭐라 그러나 진짜 뺑아리도 완전 뺑아리라. 진짜 그거 막 뜯어볼 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도 좀 좋지 못한 그런 냄새 나더라고. 그래서 진짜 먹지 않고 놀려고 하다가 결국 먹기는 먹었습니다만은 좀 그런 데도 있대요. 참 태어나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적은 닭은 닭이라고는 할 수 없고 땡아리랑 땡아리 살점이라고는 물고만큼도 없더라고. 참, 네. 살점이 뭐 어느 정도 되나.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나 그 사람들.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서는 오래 못 가겠던데. 한 번 온 사람은 다시는 안 오겠던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없겠거네요. 참. 내가 어떤 집이라고 내가 뭐 상호는 말을 못하겠고 그런 것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녁에 그 라나 회장님이 한 방송을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 라나 회장이 좀 정확하게 그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알리고 있어요. 이분은 좀 하나 장점이자 단점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선교하는 목적에서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렇게 밝혔다 그러는데, 그 기독교는 이제 하나의 선천의 하나의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 극복할 게 많죠. 하지만은 아마 옛날에 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수준 때에 그 사람이 그 신앙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딥스테이트 세력,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상황은 그 사람이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내가 경남 도당방하고 부산 광역시당방에는 올려놨어요. 보실 분은 보라고 올려놨는데, 지금 콤이라고 미 FBI 국장이죠. 이 사람이 처형이 됐다고 하는데 아마 처형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단두대를 썼다네, 단두대. 그러니까 옛날 프랑스 혁명 때 쓰던 그 길로틴 한 40kg짜리가 된답니다. 40kg짜리 그것을 목을 딱 내면은 거기서 탕그랑 떨어질 거란 말이야. 한 5m 상공에서 길로틴이 탁탁 떨어져가지고 목이 딱 달아나는 그런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곧 중대 발표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재선거 결과가 이제 곧 발표는 이제 거의 발표를 정상적인 공식적인 발표가 곧 임박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미 군인들이 지금 워싱턴하고 시카고, LA 이렇게 미국 대도시에 미 군인들이 지금 이렇게 쫙 깔려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미 군인들이 그렇게 꽉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의 이제 복귀가 곧 임박하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고, 이제 비상방송 시스템이 이제 곧 발동될 것 같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에 정전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3일 동안에 정전이 일어나고 비상방송 시스템이 나고,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모든 행위를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임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병철 회장님을 만날 때에 이제 신발 팔러 갔잖아요. 신발 팔러. 저 홍제동 그 산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을 때,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물만 먹고 눈을 녹여가지고 물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빼싹 말랐지. 몸이 하루만 굶어도 배가 쑥 들어가는데 한 달 동안 굶었으니까 눈만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쉽게 말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시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흥국사에서 이제 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허경영 총재님 손을 잡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제동 산꼭대기에 왔는데, 거기서 텐트가 바람에 불리 날아가가지고 그 텐트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가운데 다 배가 부아지고
진짜 맹자에 노는 말 그대로야. 뼈가 꺾어지는 고통을 준다는데 진짜 뼈가 부어졌다고. 그래 한 달 동안 물만 먹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돈은 못 주고 이제 그 신뢰와를 이제 10걸레 주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좀 보태서 살아라고 그렇게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걸레를 팔아야 되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유병철 회장님은 장충동 가가지고 유병철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병철 회장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백봉에서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화여대생 누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때 이제 총재님께서 복막염이 돼가지고 터져버린다고. 배가 터져가지고, 이제 수술은 그 무료로 3일 동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도 배가 꺼지지 않아가지고 임산부처럼 배가 부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절에 가가지고 흥국사 절에서 누님을 만났는데, 누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누님이 먹던 그 약을 먹고 배가 이제 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님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을 또 못했잖아요. 총재님께서 처음으로 느껴본 그 사랑 아닙니까? 허경영의 첫사랑이죠. 연인과의 이제 플라톤이 러브지만은 첫사랑이죠. 근데 이병철 회장님을 전혀 만나리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듯이, 지금 가봐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백봉에서 내가 볼 때에 미리 선택을 해놓은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미국은 본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제를 하고 있고, 바이든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닌가 봐요. 주요한 사람은 네 사람, 5사람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행사에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 나갔을 때 말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 진짜 바이든 역할을 하는 사람 4사람이나 5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전부 쇼를 했지 않았나.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바이든이 죽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생각하는데, 진짜 바이든 말이에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밝혀지겠죠, 좀 있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이제 그 2017년도부터 했잖아요. 2016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니까 2017, 18, 19, 20, 그러니까 원래 1월 20일까지, 원래 2021년 1월 10분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딥스테이트 세력을 굉장히 약화시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딥스테이트와의 이제 전쟁을 이렇게 했고, 그 딥스테이트 세력은 또 반감을 들어가지고 계속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고, 50번 이상 죽이려고 했어요. 50번 이상. 그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또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었고, 탄핵을 또 계속 했고, 근데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네세라 게세라법을 이제 실행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지금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허경영 총재님이 나와서 세상을 만드는데, 미국이 워낙 세계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미국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미국도 새 나라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들어서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국부터 먼저 이렇게 해나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섭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 주요한 그런 유튜브 강사 패널들은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황장수나 뭐 박찬종 변호사도
윤석열 씨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던데 정대택이라고 하는 분을 아주 뭐 희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탄압하는 식으로 거기에 한 쓰는 도구로 정대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박찬종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이더라고. 박찬종님의 내가 실수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정대택님의 그 심정이 돼봐야 된다고. 아, 이분은 전혀 우리 문재인 정권하고는 관계없어. 자기가 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한테 완전히 당한 거라고. 사기 당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박찬종님도 우리나라 원로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 점은 좀 잘못됐더라고요. 사람이 무슨 일을 보든지 간에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박찬종님도 뭐 허경영 총재님을 맨 처음에 보았을 때에 대통령 냄새가 난다고, 어떻게 대통령이 왔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다는데, 실제 차기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은 지금 전혀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권에서는 되면 안 되고 야권에서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그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 8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이광재가 빠졌던데, 이광재가 정세균이 한테 이제 하고 합쳤던가 봐. 그래서 이광재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뭐 이재명이하고 추미애, 박용진이, 그 다음에 정세균,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양성조, 그리고 최문순, 그리고 이제 김두관이 하고, 그래 8명이 나오더라고요. 이광재가 빠졌더라고요. 8명이 하는데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죠. 아마 보니까 추미애가 이재명이를 조금 이렇게 옹호를 하고, 박용진이하고 정세균은 이명재를 좀 이명재가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치는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소득 뭐 50만원 주겠다는 것을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매공을 두었던데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 미국도 지금 미국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것을 너무 심하게 버리면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니까 내란이 안 일어날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이걸 스무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곧 진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큰 일이 일어나야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변화를 보고,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로 뭐 대통령이 되시고 또 이제 세계 황제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신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선천의 종교 지도자들, 선천의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현인, 철인, 노인들이 한결처럼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곧 되시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눈앞에. 아주 등차대한 일에 이미 이제 축구로 말하면 후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가지고 점점 더 알아보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허경영이라면 이제 이분은 위대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이 온다 말이야. 시간적으로 이미 윤석열이가 한 방 터뜨렸잖아. 터뜨렸기 때문에 바람이 빠지고, 또 허경영 총장께서 확 뜰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 무언가가 많이 됐을 건데,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트럼프가 정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되시고, 워싱턴 백악관 밑에 지하에는 국회의사당도 바로 백악관 옆에 있으니까, 거기는 핵전쟁을 대비를 해가지고 지하에 안전한 그 대피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피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동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하고, 그 뭐 대충 알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아드레노코닌이라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1년에 그 뭐 얼마나 많은 그 아동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느냐고. 그런 것을 이제 피자 게이트라 그러는데, 힐러리의 피자 게이트 이런 것도 이제 수면에 이제 드러나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FBI 코미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을 정도니까 이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막 기절초풍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대청소를 한다고. 미국은 아마 우리보다 세네요. 우리나라는 총재님은 단두대 설치해가지고 자른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단두대를 설치해서 3,000명을 목을 자른다 이거는 아니잖아. 근데 미국은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가 봐. 라나 회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총재는 3,000명을 교육을 시키겠다 이거거든. 교육을. 그거 아주 멋진 교육이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말이거든. 나는 그렇게 못하던데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허경영 총재님 강의만 들으니까 내보다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은 단시간 만에 돼요. 멋의 3대 요소, 무슨 3대 요소 말이야. 순위의 3대 요소, 뭐 이런 거는, 청빈, 봉사, 순종, 이런 거는 빨리빨리 외워요. 미술의 3대 요소, 색채, 공간, 구도, 이런 거는 외우는데, 문제는 중도라, 중도. 중도의 세계를 이렇게 눈을 뜨려면 자기가 마음이 깨끗해지지만, 깨끗해져야 된다고. 깨끗해져야. 아까 정청래 의원이 강의할 때 말이에요. 사람이 착하게 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주위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내를 안 도와주나 이렇게 원망을 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나 이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과연 남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말이에요. 진짜 상대방이 많은 피해를 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이 생겨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이러면은 그 참여부터 해야죠. 다 이심전심인데 말이야.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행위를 해 나왔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 이게 3,000명의 정치 지도자 교육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지식은 금방 돼버려요. 머릿속에 칩 하나 받아버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세대도 온다 그러잖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대가리 속에 말이야 칩을 하나 박아버리면은 영어로도 할 수 있고 프랑스도 할 수 있고 러시아 말도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그냥 달달달 놓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다고. 지금 뭐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이제 미래 세계 말이야 사람도 젊어지는 그런 약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을 자꾸 외워도 읽어도 젊어지지만은 또 그런 의술이 발달되고 또 지식도 발달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양심의 그 가책 참여한다는 것은 로봇가 못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참여하는 마음.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 이거는 그러니까 지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 마음 갖기가 어렵다고. 그 양심에 눈을 떠야 되는데 양심에 눈을 떠가지고 3,000명이 대성 통곡을 하고 말이야. 그래야 된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거든요. 선천의 종교를 극복을 해야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허경영 총재님을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한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정희라고 총재님께서 그 말 하셨잖아요. 손정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다는데 책을 보는 가운데 의사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의사가 시키는 반대대로 하면 사람 산다. 이제 그 책을 보고 자기가 그대로 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깨달았듯이 아, 3,000명의 정치인 교육대들은 가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 고맙게 생각돼요. 대한민국은 그래 돼야만이 싹 정리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은 이제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아주 덥단 말이에요. 더위가 오잖아요. 지금 소서, 대서, 뭐 초복, 중복, 말복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를 더울 때는 가만 놔두면 얼음이 오느냐고. 안 얼지. 얼음이 얼려면은 또 많이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소서, 대서, 입축, 처서, 백로, 주군,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쯤 되면은 가만 놔두면은 이게 냉장고가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주군,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몇 개고 14번 정도 저루가 오면은 가만 놔둬도 이제 냉동 상태가 된다고. 지금은 덥지만은 그렇듯이 15일마다 이렇게 탁탁탁탁 국내외 정세가 바뀌게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야, 3,000명 잡아 넣어라. 국민 여론이 이제 그렇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가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두고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